안녕하십니까. 아농구TV의 이승훈 작가입니다. 원래 방송이 되게 자유로워 보여도 예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특히 이제 복장 예의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니 저 녀석이 몸도 별로 안 좋은 놈이 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었을까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예의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화가 나서 그렇습니다. 화가. 그래서 이게 제가 오늘 이렇게 옷을 입고 여러분들에게 제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착하게 살자. 누가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압수수색을 한 경찰들에게 얘기하는 제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언론 탄압 반대. 저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저의 언론 탄압 반대. 이거 하나도 카메라에 못 보여주고. 살이 쪄서 여러분 제가 살을 다시 빼서 오늘 그날까지 예. 저는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 언론 탄압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이 분노를 표출하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우리 시몬산 안원구청장님과 김포 주윤발 우리 김성수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분노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저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받죠. 네. 그리고 이 언론에 대해서 이거는 이 민주주의를 죽이는 길이죠. 그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을 더하여 네네. 언론사 대표들을 그것도 압수수색을 했고, 그러니까요. 뭐 앞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 내부자에서 내부 총질을 지금 당해서 지금 네. 압수수색된 게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런 시국이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 민주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게 예. 정말 저는 믿기가 힘듭니다. 이 일이 얼마나 심각한지 숫자 몇 개로 정리해 봅시다. 1989년에 한겨레 신문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압수수색이 지금처럼 온전하게 진행된 역사는 언론사에게서는 없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처음이죠. 네, 채널 A, TV조선 압수수색 한다고는 했지만 압수수색 쇼를 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이미 제출을 한 거죠. 그렇죠. 자료들을. 그리고 지금 보면 언론사 대표면서 기자인 사람들의 자택까지 압수한 그러니까 거예요. 자택까지. 이거는 핸드폰 압수하고 89년에도 안 했어요. 네. 89년에도. 그러니까 군사 독재 정권 때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총칼로 기자들 했으니까, 예. 데리고 가가지고 뭐 물고문하고 이런 것도 했었다니까. 옛날에 국보에서는 그 당시에 뭐 제호까지 다 그 제목까지 다 수정하고 예. 내보낼 때니까. 그런데 이 지금 백주 대낮에 지금 21세기 민주주의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언론사를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지금. 청장님 대낮은 아니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8시. 8시 30분 예. 그 전에 이제 방송을 끝내고 집에 새벽 2시에 겨우 들어가서 네. 자고 있던 강진구 기자 집 문을 강타해서 맞습니다. 예. 속옷바람으로 나가서 문을 열어줬더니 들이닥쳐가지고 7명이 맞습니다. 압수수색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숫자로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이 있는 가정집을 수색하는데 7명이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 집에 이런 깡패들이 7씩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정사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거기를 침탈해서 야, 옷 좀 입고 하자 그랬는데 맞습니다.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 문을 다 훤히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 앞에서 옷을 갈아입는 수치를 갖다가 당했다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언론사 전체의 이 공분 사항인데 네. 지금 언론사들은 반응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굿모닝 충청은 대서특필했고요. 예. 나머지 언론사는 침묵. 조용하죠. 네. 김성수 TV는 오늘 특집 방송했고요. 예. 전화 연결하셨었죠? 예, 전화 연결됐고요. 누구랑 통화를 하셨습니까? 박대영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박대영 기자는 압수수색을 안 당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압수수색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 4인방 그러니까 초기 열린공감 TV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네. 정천수 아래 강진구 최영민 김두일까지 이 4명을 피의자로 하고 있는 압수수색이고요. 근데 진짜 오늘 압수수색에서 굉장히 이례적이었던 것은 지난번 압수수색이 있을 때는 오로지 디지털 정보만 가져가게 했어요. 그렇죠. 기기는 못 가져도록 했죠. 예. 그리고 기기 포렌식 같은 것도 안 되고 오늘은 다 가져갔어요? 오늘은 포렌식도 가능하게 그걸 바꿨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갖다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강진구 기자의 전화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자리에서 검색어로 집어넣어가지고 다운받아라. 네, 그랬더니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뭐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러고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걸 갖다
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포렌식을 해가지고 이미징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져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때 지금 그 자리에서 비번을 알려줬대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할 때 이제 그 경찰청에 직접 가서 그 자리에서 내가 보는 앞에서 진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경찰청까지 간 거예요. 강진구 기자가. 아, 직접 동행을 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통상 저런 경우에 그 하는 방법 있잖아요. 예. 한동훈 씨는 비번을 안 알려줬잖아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강진구 기자님 폰이 애국자라서 그런지 삼성폰이었던 거예요. 아이폰 쓰라니까. 그러니까 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폰에 비밀번호 그러니까요. 20자리 예. 검찰이 못 푸는 한동훈이 다 건데. 가르쳐 줬는데 에휴 참 아쉽네요. 예. 근데 이번에 오늘 또 더 탐사가 되게 중요한 저기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외신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느껴지는 게 압수수색 영장은 어제 나온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이제 홍보를 그러니까 외신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는 홍보를 그저께부터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나올 때 하루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제 할 수도 있었는데 시간을 오늘 아침으로 해서 혹시 외신 기자회견은 갔죠?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강진구 기자는 못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요 나중에 오셨더라고요. 나중에 오긴 왔어요? 예, 나중에 그러니까. 오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침탈을 해서 그걸로 확실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그렇죠. 이런 입장들을 더해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맞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검찰에서 직접 했는지 모르는데 제 옛날 제 사건 때 보니까 국정원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 전화기를 도청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 당시에. 이거. 그때는 제가- 도청을 했겠죠. 국정원의 그 국내 수사팀이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 그때 국회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그날 저녁에 긴급 체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도저히 내가 전화 통화하는 거를 직접 그날 통화를 두 통을 했는데 네. 한 사람은 국회의원, 네. 한 사람은 기자를 통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 좀 나와달라 그래서 국회에 내가 가겠다라고 한 게 전부인데 그 바로 직전에 긴급 그 앞에서 긴급 체포를 하러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로 의구심으로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정황적으로는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음직한 추정을 가능하게 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잖아요. 우리 저 도청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입으셨지만 이번 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보면은 그 맨 첫 번째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설명해 줬는데 예. 그 사진 제가 집행 결과에 보내드렸는데, 따른 예. 필요성. 예. 그 필요성을 갖다가 설명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증거를 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동료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수사 대상에 있는 사람이 네, 했다면 그렇죠. 딱 특정되잖아요. 그게. 네. 저기 보세요. 거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정천수의 주거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장을 집행 이후 게시된 유튜브 영상과 사건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 강진구, 최영민의 범죄 관련 자료를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시켜서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러면 저기에서 진술을 한 사람 있잖아요. 예.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누구냐? 앞에 써 있네요. 정천수가 예. 피의자 정천수라고 네. 딱 했잖아요. 정천수가 압수수색을 1차 당하고 난 그 다음 날 서초경찰서에 출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술을 했어요. 네네네. 다른 사람 강진구, 최영민은 진술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술이 결과적으로 새로운 압수수색의 필요성, 원인이 된 거고 예. 그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게 압수수색 당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방송을 계속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주장했던 게 있어요. 비밀 창고가 있다. 거기로 정천수 씨가 네. 주장했던 비밀. 그러니까 얘네 창고. 집은 왜 압수수색하냐? 왜 나만 집 압수수색을 하냐? 이런 식의 방송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말자 두 대표 집으로 예, 직접 갔다는 그렇죠. 이야기는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죠. 그런 일이 의심이 드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공범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공범이 네. 자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거 그러니까 그렇죠. 압수수색 영장이 네. 나오기가 쉽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피해자가 있어요. 슈퍼마린의 이성열 대표. 이 이성열 예. 대표는 그 일부 사건들에서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이 다 공범으로 특정돼서 같이 재판을 받는데 그런데 이 공범이라 특정된 사람들이 그 애초에 그 문제를 일으킨 뭐 어디예요? 그 태경농산이나 이 예. 농심의 자회사 태경농산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키키덕거리고 웃고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피의자인데 예, 예. 자기를 그 고소한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고 막 이러는 거야. 좀 이상하죠. 그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걸석 재판을 하게끔 해가지고 공범이 다 사인을 해줘. 다 인정을 해. 공범이 인정한 대로 다 되는 거야. 뭐야? 재판 지기 위해서 네. 일부러 들어간 사람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지금 보면은 딱 그 케이스가 지금 정천수 씨 케이스로 보이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렇게 그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라고 특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 집을 수색한 바 예. 이렇게 됐다 예. 압수수색하게 됐다는 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정천수 씨가 그렇게 유도하지 않았으면 예. 절대로 그렇죠. 나올 수 없는 압수수색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 영장만 보면은 1차 경고를 받은 거예요. 최영민, 강진구 두 사람이. 정천수는 자백했는데 정천수가 너한테 이런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1차 경고를 때리면서 압수수색을 지불한 거야. 네, 네. 근데 거기서도 안 나왔잖아. 그러면 또 은닉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이제 또 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얘네들한테는 누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 부부가 탄핵 사유가 막 이렇게 쌓이듯이 재판부가 보기에는 센스 있다. 재판부가 보기에는 지금 네. 한 번 인멸하고 두 번 인멸하고 야 체포해. 네, 네. 이렇게는 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야, 이거 참. 근데 이제 사실 다른 유튜브 언론사들을 여러 사람 많고 했는데 특히 왜 이 더 탐사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죠. 그게 옛날에 그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에 나왔던 그 내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때 맞습니다. 꼭 집었잖아요, 예. 그때. 맞습니다. 그렇죠. 걔네 무사하지 못할 거야. 예. 뭐 그 얘기였죠. 저 오늘 있잖아요. 서울의 소리도 언론사입니다. 서울의 소리에 그 우리 초심 백은종 대표 네, 네. 검찰이 1년 구형했어요. 아, 이것도 역시 명예훼손인데 1년 구형한 겁니다. 징역으로. 예. 벌가금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명수 기자 6개월 구형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녹취를 다 하고 한 사람은 이명수인데 왜 백은종이 1년이죠? 그러네. 언론 사주라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거 시킨 적도 없어요. 그거 녹음하라고. 물론 공개할 때는 시켰겠지. 그리고 그거 녹취 같이 튼 사람들은 왜 안 잡아가죠 지금? 왜 안 잡아요?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MBC에서 틀었잖아요. 예. 그렇죠. MBC에서 틀었죠. MBC는 겁이 나는 모양이지. 그럼 이게 약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그 조리돌림을 하는 건가? 그 얘기가 겁을 그래서 주는 것 번뜩 같아요. 떠올랐습니다. 아니 이건 갑자기 주류 그 레가시 언론들하고 그 얘기하란 말이에요. 레가시 언론들하고 레거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레가시가 아니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뭐 복잡한 이유가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 이제 압수수색 그 검증 관련해서 그 저기 송장을 봤을 때 거기에 왜 정천수 씨 피의자 얘기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더 탐사에서는 그래도 같은 편이니까 네. 정천수 씨한테 우리가 이러이러한 뭐 조사를 받았고 하면서 이렇게 제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를. 그 얘기는 제가 좀 정리해드리면 네. 이제 회사로 압수수색이 딱 들어왔을 때 네. 정천수도 자택 압수수색을 받고 있다고 막 그러면서 난리를 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같이 언론 탄압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더 탐사의 식구들은 인정을 했고 네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성명서를 진보 유튜브 연대에서 작성을 했었을 때 지금 현재 법인이 더 탐사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네. 누가 봐도 그렇죠. 그 법인의 이름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열린 공감이라고 씁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더 탐사에 대한 언론 탄압을 중지하라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오히려 새날의 푸나님 네. 그다음에 또 이 더 탐사의 뭐 최영민님 이런 분들이 아니 여기 전 정천수 대표도 같이 압수수색을 받았기 때문에 문구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더 탐사 구 열린 공감 이렇게 바꿨어요. 그렇게 그런 거네요. 또 같이 그러니까 하니까. 같이 탄압을 네. 받는 걸로 딱 적시해가지고 성명서를 작성하고 연명을 네네. 받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새날도 들어오고 다 들어온 거예요. 네. 그런데 아니 그런 입장에서 강진구 기자가 자기들이 이제 그 압수수색 목록을 받았잖아요. 네. 영장하고 네.
그것도 너희들이 대응해라 이런 쪽도 그렇지. 있으니까 정천수 당신이 대응하셔 하고 폰으로 이제 넘겨준 거예요. 예. 배려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 다음부터 뭐 전혀 말을 안 하고 전혀 뭐 답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정보를 가져가고 오히려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더 제보를 한 게 아닐까 하는 의혹까지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의혹입니다. 의혹. 예.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 너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더 탐사 그 기자들하고 PD를 만나 보니까 예. 사람들이 순수해요. 진짜. 그 열정이 있고 이 민주 진영의 뭐 불의에 대한 보도에만 집중하지 사실은 이런 뭐 그 어떤 다툼이나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아주 영악하게 이렇게 대응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봐도 좀 답답한데 저도 사실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보다 더 답답한 것 같더라고. 아니 그리고 그분들을 자꾸 무슨 돈 탐사 이러면서 돈을 노리고 19억은 어디 갔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그런 데들이 있는데 아니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돈을 노리고 있는 사람은 누군지. 예. 그 실제로 돈을 비밀번호를 바꿔갖고 돈을 가져가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그렇지 근데 않습니까? 실제로요. 그분들은 내가 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후원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이분들 개인적으로 지금 그 후원금이 아니고 영리법인의 이익금 같으면은 네네.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예. 이분들 후원금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갈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럼요. 그리고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마 그거는 다른 사람이 예. 그 이익금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지. 이 그렇죠. 사람들은 결국 앞으로는 전부 다 공익법인의 언론 보도를 위해서 쓰이기 위한 재단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 예. 중에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자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뭐 언제 그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권했고 그분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연봉을 1억 넘게 받아간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그냥 강진구 기자가 지금 몇 년 차 기자인데 월 500인가 600인가 받고 일했어요. 그 신문사에 계실 때는요. 예. 예. 여기 팟빵에서도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 많을 걸?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는 아니에요. 요건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아 저기 PD도 놀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근데 대충 우리가 알지만 조중동 같은 경우는 연봉 1억 집단이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경향신문이나 또 뭐 한겨레나 이런 데는 사실은 그렇게 못 받죠. 그리고 회원제로 그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아갈 수도 없고 받지도 않고 있고요. 보니까. 그 연봉 1억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였으며 뭐 심지어는 뉴스타파가 연봉 2억 5천을 받는다 대표가 그런 얘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따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뉴스타파는 그렇게 안 받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렇죠. 네. 그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데들이고 이 탐사 보도하는 사람들이에요. 탐사 보도용으로 그 보도할 때 들어가는 경비로 맞습니다. 쓰는 거는 있을지 몰라도 자기가 집에 돈 그렇게 펑펑 가져가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부인이 그 답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참 지금 그러니까 너무 순진하다 보니까 압수수색 그 목록 자체도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이 탄압에 대비하자. 자 우리 줬으니까 너희들도 줘. 안 줘. 그러니까요. 아 진짜. 참 이게 사실에 이게 팩트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어쨌든 사건은 벌어졌고 예.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 이런 걸 이제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예측을 좀 해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다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더 탐사나 혹은 이런 진보 진영의 언론들도 사실 저희들도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데도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는 뭐 압수수색 한다는 걸 막을 수는 네. 없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 언론에서 자기 일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언론도 언젠가 자기들한테 이 그 칼날이 그렇죠. 그 겨냥할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아 이거 좀 내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네.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뭐 실제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했다 하면 모를까. 아니죠. 그리고 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그 진실된 보도, 네.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알 권리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거기에 찬동하는 사람들이 후원금 보내주고 이 보도 해달라고 한 건데 그걸 지금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을 통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 게 맞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은 이 힘이 없는 유튜브 언론이라 하더라도 같이 힘을 모아서 이걸 대응을 같이 해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맞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안홍구 TV도 역시 진보 유튜버 연대에 들어와서 연명하시고 네네. 그리고 같이 행보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서초경찰서 항의 방문 그리고 성명서 이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서는 아마 오늘 정도의 초안이 나와가지고 이제 연명에 들어갈 거고요 또 그리고 항의 방문도 조만간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석 전에 항의 방문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보고요. 정말 참담합니다. 그리고 또 진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진짜 정천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게 뭐 검찰에 가가지고 사실상 모해 위증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뼈아픈 그렇죠. 한국의 대한 언론사에 또 남을 만한 그런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열린 공감이 이제 탄생하는 과정과 그 사이에 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저는 옆에서 직접 목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천수 씨하고 그 최영민 PD가 처음에 할 때 그 전에는 정천수 씨 혼자 그걸 할 때와 그다음에 최영민 PD가 합해져가 할 때 그다음에 강진구 기자가 들어와서 이 열린 공감 TV 당시에 그 성장 과정들을 쭉 보면은 사실상 강진구 기자가 그 탐사 보도 기자로서는 걸출한 기자란 말이죠. 그 기자가 거기에 참여하는 덕분에 오늘날의 더 탐사가 사실은 있게 된 거더라고는. 그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 뒤에 물론 뭐 박대용 기자라든지 심혁 기자라든지 또 건지현 기자인가요? 권지현 기자. 권지현 기자 이분들이 이제 참여함으로써 이제 지금 이제 더 좀 탄탄해졌지만 그 첫 번째 이 그 언론사로서 발돋움하게 된 배경에는 강진구 기자의 공이 상당히 크다고 그렇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천수 씨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고 원래부터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좀 빨리 각성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정천수 씨가 한동안 그 같이 이분들하고 그 보조를 맞춰가지고 더 탐사를 키워오는 과정에 상당히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우리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미국에 갔다 오면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처음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라고 전부 다 이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다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뭐 이야기를 하고 뭐 글을 쓰고 내 입장을 이야기하고 한다 하더라도 좀 뜻 있는 분들 또 깨어 있는 시민들은 그런 걸 모를 정도는 아니고 저는 우리 이제 국민들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생각한다면은 빨리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이런 그 다툼을 멈춰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지금 그 여러분들은 다 그 증인들이신 거죠. 그 안홍구 TV를 찾아오실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진보 유튜버들한테 애정을 갖고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채널들도 열심히 들여다보시고 특히 안홍구 청장님의 컨텐츠와 가치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그 당연히 그 열린공감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3단계씩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처음에 그 정천수 혼자 살 때는 그냥 먹방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고기 구워가지고 먹방하면서 그냥 뭐 그 정말 인터뷰 비슷하게 존재감 없는 그런 조회수도 얼마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여기에 최영민이 딱 들어가면서 뭐가 생기냐면 이제 이슈를 좀 잡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 뭔가 이 편집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감각적인 편집에 더해서 강진구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컨텐츠가 생긴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영민 들어갔을 때도 최영민 그 PD의 기존의 인맥들이 대부분 컨텐츠를 채워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 법인하고 이런 개념을 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유튜브 환경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는 구글에 있는 그 자기 그 구글의 채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지메일 네. 이걸 통해 가지고 유튜브를 개설을 하잖아요. 계정을 통해서 개설을 하는 거죠. 예, 개인 계정을 개인 통해서. 계정을 하나 만들고 개설을 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열린 공감이라는 TV라는 그 계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법인을 설립을 했다고 하면 그 유튜버의 계정 자체가 법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익은 법인으로 기속이 되는 게 네. 맞고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인이라는 그 그릇을 만들고 그 안에 이제 주식 그때 당시 주식회사 지금도 주식회사지만 예. 주식회사는 영리법인으로서 주주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주주 상태로 법인이 만들어졌고 쭉 오면은 그 이름이 뭐로 바뀌든 그 이사가 어떻게 바뀌든 이사가 어떻게 그렇죠. 바뀌든 그건 뭐 자체가 존재하는 관계없이 건데. 그 법인은 이미 하나의 인격체로 네네. 새로운 신생아가 났듯이 네네. 법인 인격 하나가 새로 성립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빨이 바뀐다고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예요. 이사가 바뀐다 그런 거는 옛날에 역할을 하던 그런 치아가 있다가 그 치아가 연구치가 나오면서 바뀌고 그러면서 바뀌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 지금 김건희 씨가 성형했다고 해가지고 김건희 씨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형을 해도 심지어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이름 어? 바꿨다고 해서 그분이 아닌 게 아닌 거잖아요. 김건희 씨, 네. 김명신 씨에서 김건희 네, 씨로 맞습니다. 바뀌었다 해서 김건희 씨가 아닌 게 김명신 씨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등기가 늦게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해서 그러니까 대개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주주총회를 뭐 그 소집해서 거기서 통과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바뀐 내용을 갖다 등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등기하는 사이에 시간은 얼마든지 길어져요. 아니 등기를 갖다 오랫동안 안 하고 1년, 2년을 안 해놓고 있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등기가 되는 상황들까지는 유령에서 다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그 에이. 아니 회사를 갖다가 진짜 근데 그 이름을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등기는 공신력을 가지기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대외적으로 이제 등기 사항을 보고 등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변동을 할 때 네, 그렇죠. 우리 그 부동산을 등기를 하잖아요. 네, 네. 등기 사항은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공신력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등기를 함으로써 저 사람 거구나라고 확정되는 그렇죠, 시점으로 이제 보는 거지. 네. 사실은 그 전에 돈 주고 사고 팔고 난데 등기 한동안 시간이 있는 동안에는 외부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등기가 되면 순간부터 이제 사실은 그 바뀐 상태로 사람들한테 대항력이 생기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결국 그 사이에 바뀔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바뀌는 거고 시간이 가질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인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동산이 맞습니다. 소유가 바뀌는 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저 여러분들은 지금 안원구의 부동산 떴다방을 아니, 너무 아니, 자세하게 설명을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니까 아니 예. 지금 자꾸 그 법인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가 자꾸 맞아요. 오해를 맞습니다. 자꾸 그러니까요, 오니까 이게.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개념이 되겠다고 정립이 생각합니다. 되고 그리고 저 19억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도 진짜 황당한 건데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법인 계좌가 하나만 있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법인은 너무 법자가 많이 들어갔죠. 예. 라임을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그건 뭐 관계 없고 다만 그 법인이 아닌 사람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 통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의심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법인은 인격체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인으로 계좌를 터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거 다 법인으로 넘겼잖아요, 소유권을. 그렇죠. 다 넘겼는데 유튜브 채널 그 정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개인 계좌가 연동이 돼 있어. 어허. 이걸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횡령의 의심 여지는 의심이 충분히 가는 가는 거죠. 거죠. 네. 실제로 그래서 그 생긴 수입이 개인 돈으로 통장으로 갔다고 하면 가는 순간 그건 횡령이에요. 횡령이죠. 가는 순간 횡령. 네, 네. 연동해놓으면 안 그런데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여기 말이 뭐가 필요해? 이거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김성수님 채널에 갔는데 돈은 제 통장으로 들어온다. 아니 여긴 법인이 아니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니까 그래도 그냥 혹시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돈을 받고 이건 횡령이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김성수 절도가 되는 거지. 그거. 절도 이건 절도구나.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법인을 만들었다고 쳐보세요. 법인요. 그럼 김성수 TV라고 하는 법인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김성수 TV라는 계좌가 있을 거고 그렇죠, 그렇죠. 김성수 개인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 김성수 TV로 돈이 안 들어가고 김성수 개인 기자로 개인으로 들어가면 내가 횡령을 한 거예요. 회사에. 그렇죠. 네. 회사는 내가 아니에요. 김성수 TV라고 아무리 해봤자. 회사는 새로운 인간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주인은 주주고 네. 그리고 그 주주들의 대표가 이사회를 꾸리는 거예요. 그 설사 내가 100% 주주라 하더라도 김성수 예. 라는 사람이 그 김성수 TV의 100% 주주라고 하더라도 김성수 개인이 그 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렇죠. 법인에서 이사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합당한 그 명목으로 예를 들어서 그걸 월급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지 개인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맞습니다. 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가져가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를 종업원들이 그렇게 횡령을 한 그 대주주를 고발하고 이런 사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맞아요. 자기 통장으로 돈 빼돌려서. 그런데 도대체 많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애초에 법인의 소유의 재산으로 다들 인정하고 이사회를 통해서 확인한 게 채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채널은 내가 만들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만들고 내가 하나조가 만들고 누가 만들었던 간에 그렇죠. 네. 법인에 귀속이 됐으면 법인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그리고 비밀번호를 바꿨다 말았다 이야기를 누가 먼저 바꿨냐 이야기를 하는데 법인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 운영하는 사람이 바꾸면 네. 관계가 없는데 자기가 몰래 법인 몰래 그걸 가지고 이무대로 바꿔버리면 이거 안 되죠. 바꿨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그건 법인에다가 법인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손해배상 청구하고 업무방해로 네. 고소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생길 예.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김성수 TV가 잘 운영되다가 한번 해킹 당한 적 있어요. 누가 비밀번호를 바꾼 거잖아. 해커가. 그렇죠. 예. 그 잡으면 죽어. 진짜. 씨. 왜 절 보세요? 저 착하게 산다고 몇 번을 착하게 산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자가 임의로 제 채널에 들어와서 제 개인 사업체의 재산인 채널에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바꾼 거잖아요. 그러니까 업무 방해란 거고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 똑같은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리고 열린 공감에서 또 뭐 잔고가 1억밖에 없어서 뭐 19억인가 원래 20억 있었는데 19억인가를 뭐 먹었다 이렇게 누가 가져갔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단 그 당시에 일정 법인의 그 통장을 법원에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낼 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제3자 배정으로 해서 강진구 기자한테 주식을 배정을 한 게 있는데 3분의 1 중에 그 약속했던 대로 이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돈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통장만 낸 거지. 그렇죠. 다른 통장에 있는 돈을 거기다가 그 법원에 제출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니까 팟빵 법인 계좌 하나인가요? 아니잖아요. 입금되는 거 뭐 예를 들어 프로젝트마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출금되는 것도 또 쓰임새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공과금 나가는 통장 따로 있고 뭐 거래하는 그런 통장 따로 그럼요. 있고 뭐가 문제야? 저 친구 신불자라. 통장이 지금. 근데 지금 이제 진짜 문제가 되려고 하면 그래서 이 법인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속아요. 글자 그 글을 써놓은 걸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법인에 대한 상식이 너무 없구나. 그러면 이 19억을 만약에 진짜 횡령이나 이런 문제가 있으려고 하면요. 이 법인 신고하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렇죠. 그 이제 세금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신고를 하면서 네네. 그 신고를 하잖아요. 네. 자산이 그 실제로 20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현금이 1억밖에 없었다라고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을 여러 개로 가지고 있는데 법인 통장이야. 그럼 그거는 아무 문제가 그렇죠. 이걸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랬던 회사가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 SK의 계열사였던 그 회사가 원래 가져간 돈이 200억 얼마가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신고를 할 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 어디 갔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랬어. 그럼 그 주식 투자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한 거냐? 그러니까 개인이 하신 거예요. 개인이.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빼가지고 그런 게 개인이. 이제 횡령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회사가 회장도 구속되고 한 그 건이죠. 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선물 투자를 네. 했다고 했죠. 그랬다가 그 회사가 나중에 이 형 횡령 얘기만 나오면 날 보면 횡령행위가 나를 본 게 아니라 착하게 살죠. 그 회사의 대주주랑 너무 닮았어. 풍모가. 언론 탄압. 이게 언론 탄압 아닙니까? 언론 탄압. 야, 알겠습니다. 야, 근데 제가 보면서 오늘 사실 이 이야기는 두 번째입니다. 사실 저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해주셨고 이번에 두 번째인데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명확해지는 게 네. 이걸 알고 사실 상황을 보셔야 더욱더 왜 우리가 분노해야 하고 우리가 왜 싸워야 하고 이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옥죄려고 하는지를 아실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들으면서도 야 역시 정말 안홍구 청장님 정말 쉽고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고 네. 김성수 우리 평론가님도 정말 우리 마음을 싹싹 잘 대변해 주시는구나. 네. 그리고 사실 저번에 이야기하셨을 때도 댓글에 두 분 칭찬만 가득했어요. 네. 그래요. 저는 없더라고요. 저는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늘 착하게 살자까지 예, 머릿수를 예. 뜨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다시 보여줘봐 한번. 다시 보여주. 예. 뭐 이거 언론 탄압 반대. 오늘 예, 언론, 댓글- 언론 탄압 반대고요. 네. 예, 제가 오늘 또 우리- 이게 착하게 살자입니다. 네. 이승훈 작가에 대한 오늘 댓글이 많이 예, 올라오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팔뚝 꿇다. 여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네, 이렇게 살아. 여보보다 네. 자식들한테 아이, 사실 저희 딸은 저 이거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딸이 나중에 보면서 아빠랑 패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 작가도 큰일 났네. 이제 패칭 그만 이러면서 아니 잘 나가는 작가인데 네, 여기 와서 이러고 아무것도- 있습니다. 네. 딴 데 가면 아우 이 작가님 오셨어요 이러는데 아유 그분들도 이걸 안 봐야 할 텐데 큰일 났네. 아이고야. 예, 하여튼 얘기를 오늘- 또 예, 진도를 나가보죠. 사실은 오늘 이 더 탐사 이 압수수색 전에 저희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워낙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더 탐사 이야기를 좀 했고요. 지금 현재 그 외환카드 그 론스타 배상액 관련해서 또 론스타면 우리 또 안 청장님이 그렇죠. 전문가 아니십니까? 예. 근데 이번에는 이 론스타 관련해 가지고 좀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고 지금 이미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지금. 나왔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언론사마다 얘기들이 조금씩 달라요. 금액도 달라요. 네. 언론사마다 진짜 골 때리잖아요.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언론사마다 금액도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네. 다르고요. 이해도가 다 달라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 전곡을 찌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조차도 지금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몰라서 모르는 건 아닐 겁니다. 자기가 수사했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도 그거를 모른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외환은행 주가 조작 수사를 했거든요. 그 맞아요. 당시에. 그때 당시. 그래 수사를 하면서 그거를 잘해가지고 요번에 론스타의 그 배상액을 뭐 절반으로 줄였다. 한 7천억 정도 되는 거를 절반으로 줄여가지고 네. 우리가 적게 낼 수 있다. 뭐 네. 이거 공로다 이런 식으로 또 한동훈을 좀 막 빨아주잖아요. 이렇게 빨아주는 그런 언론들이 스스로가 또 엄청 막 맞습니다. 오버해가면서 예. 제가 뭐 이렇게 절대로 우리 한국 정부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해. 숟가락 제대로 올렸다 그치. 내가. 나야 드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차기 대통령이야 이러면서 등장을 한 건데 그런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예. 일부러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돈 들어올 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은 제가 론스타 돈 100%로 외환은행을 샀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네들 근데 지금 그랬죠.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들어놓았다가 그때 안홍구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 논리가 어디가 다른지 그것 좀 구별해서 나중에 한번 그 결과를 좀 보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논리가 지금까지는 뭐냐면 외환은행을 사는 돈 론스타에서 100% 다 들어왔고 그 돈은 맞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돈의 구성이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네. 그 우리나라의 금산분리법에 금산분리의 원칙에 의하면 은행을 살 수가 없는 돈이 네. 들어왔다. 그렇죠. 이게 지금까지 논리고 지금도 그게 마치 뭐 금과 옥조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지금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잘못됐다고 지금 저는 이야기하는 거고 그럼 뭐냐? 근본적으로 이 돈은 론스타 돈이 100%가 아니었다. 그렇죠. 그 우리가 내가 조사해서 우리가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게 제가 미국 연방법원에다 소송을 제기한 네. 가장 큰 이유가 론스타 돈은 60%밖에 아니었고 나머지 40%는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플러스 또 스탠퍼드. 스탠퍼드 대학 네. 또는 그 캐나다에 있는 캐벡 기금이 일부가 캐벡, 예.
자기들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숨어가 들어왔을까? 화천대유에 그 다 숨어 있죠. 천화동인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가 SK증권을 통해가 숨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그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럼 그게 뭐가 문제냐? 은행을 사고 할 때 이제 펀드가 그렇게 살 때는 그 사는 사람을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주주 적격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주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근본적으로 숨겨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를 다 밝혔으면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죠. 해줬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숨기고 속였기 때문에 속아서 승인을 해줬으니까 한 벨기에 투자 협정에 의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알았으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소송을 제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저 전문가라고 하는 뭐 송무순 변호사하고 전무순 교수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뭐 산업자본이니까 금융자본이니까 이거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죠. 이미 이야기가 안 돼. 그 이야기는 그 뒤에 론스타가 그렇죠. 100%일 때. 네. 이야기인 거죠. 네. 그런데 이 100%도 아니고 60%밖에 안 들어오고 속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제가 하는 이야기고 그걸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제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렇죠.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송모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그 한동훈이 이벤트를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게 왜냐하면 이 ISDS에서 한번 내린 결정은 불가역적이다는 거예요. 네네. 한번 내리고 나면은 바꿀 수가 없다. 딱 5개 종류에 의해서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5개 종류에 들어갈 만한 사항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5개 종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청장님이 주장하시는 애초에 계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주 심각한 사항이죠. 그렇죠. 이거는 재판에서 논의돼 본 적이 없어. 네. 그런 사안이 발견되면 우리가 재심을 하듯이 그렇죠. 다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론스타 익시드 규정에 보면은 51조, 52조가 있는데 하나는 리비전, 그러니까 수정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됐으니까 새로 결정해라, 네네. 수정해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52조에는 뭐가 나와 있나 하면은 애널먼트라고 해서 취소입니다. 취소. 그 지금 결정한 그 자체가 실효다.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예요. 맞아요.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네. 뭐 취소를 하겠다고 주장만 하고 있지 네.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될까? 뭐 그렇죠.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취소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기사에서 보지만 보세요. 판정부의 구성이 잘못됐다. 저게 뭐냐면은 벨기에 사람들로 만들어졌다. 뭐 혹은 거기에 론스타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됐으면 잘못이라는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판정부가 이런 거예요. 세 분이 있는데 네. 우리가 한 사람을 지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론스타 측에서 하나 지정을 하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제3자 중립인데 네. 그래서 한동훈이 이야기하는 소수 의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사람이 소수 의견 내지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우리 쪽 이야기를 하죠. 진짜 그래서 웃기는 인간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쇼를 한 거예요. 지금 그날 방송을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이라도 네네. 제가 법무부에도 민원을 내놨어요. 그렇죠. 우리 이런 일로 우리가 소송을 해놨으니까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법무부가 대응하라고 내가 답까지 줬다고. 네.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자, 판정부 구성 잘못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저거 갖고 따질 수 없어요. 명백한 권한 권한 일탈 있었습니까? 없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면은 권한 일탈이라고 하는 게 지금 아까 뭡니까 산업자본인데 금융자본이라고 했다는데 네. 명백한 권한 일탈이라는 게 우리가 제기한 것은 당사자 적격이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불법한 자금으로 한국 정부를 속여서 투자를 했으니까 네. 이게 사기지, 사기. 이거는 우리 의도가 있는 정부를 거죠. 속여서 한 행위로서 불법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그 결론이 난 상황에서는 명백한 권한 일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적용할 게 없어. 없죠. 입증을 못했으니까 그렇지. 그 회사한테 제재를 주고 늦게 팔게끔 한 게 잘못이라고 해서 절반을 내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부패행위, 부패행위라고 하는 것은 돈 먹고 돈 놓고 뭐 이런 거가 밝혀야 되는 건데.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개판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 그 수사를 제대로 안 했고 그 그때 당시에 문제가 돼 가지고 그 스티븐 리라는 친구가 론스타 대표였는데 한 코리아 론스타 대표로 있던 스티븐 리가 이정환이라는 네, 네. 그 스티븐 리인데 그 친구가 이탈리아에 도망가 가지고 이탈리아 정부에서 인터폴에 잡혔어. 그렇죠. 잡혔었죠. 잡혔는데 우리가 소환을 해가 와야 되는데 그걸 또 기간을 도가해 가지고 그걸 풀어줘 버렸어. 예.
그럼 그러면 누가 했을까요? 그 법무부에서 잘못한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법무부지 당시의 검찰이겠죠. 법무부가 검찰이죠. 그리고 저 부패행위는 어떤 것도 들어가 있냐면 지금 현재 판정부 구성돼 있는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도 걸리는 거고 절차 규정의 심각한 위반을 저거는 재판부나 혹은 저쪽 회사 우리 상대되는 회사가 했을 때 가능한 건데 그런 거 없었어요. 없었고요.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았다. 그거는 이제 재판을 한 판정을 내린 사람들이 이유를 안 썼으면 모르겠는데 이유를 안 썼으면 다 이유를 썼어요. 다 썼어요. 쓰겠죠, 그건 뭐.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취소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면은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지금 소송을 내놓은 근거가 아니면은 어느 사유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해놓은 거를 이제는 그거를 들지 않고는 그것만 절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우리한테 제가 해놓은 그 소송의 근거를 대지 않고는 할 방법이 없다. 진짜 이번 법무부 장관의 그 해명이 정말 간악하고 사특한 게 뭐냐면 전체가 6조 7천억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5조 7천억이라고 하는 강조를 막 하잖아요. 그렇죠, 6조 원이라는 걸. 근데 이 중에서 진짜 핵심적인 문제가 있는 게 두 가지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총장님. 한쪽은 세금 니네가 잘못 먹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쪽은 우리가 자유롭게 기업 활동하는데 니네가 방해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외환은행을 팔 때 한국 정부가 방해를 했다. 그렇죠. 기업 방해. 맞아요. 기업 방해를 했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제값 못 받고 팔았다. 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솔직히 세금에 대해서는 쟁점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네, 그거는 세금은 정확하게 했고 소송 한국에서 저가 또 소송이가 일본이 이겼고 그렇죠. 그래서 다 끝난 사항인데 그거는 일부러 집어연 거고요. 예, 금액을 부풀리려고. 예. 그 지금 외환은행을 핑계로 이제 뭐 6조 5천 약간 겁을 주려고 부풀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또 이거 우리 서로 그 협의해 가지고 한 1조만 주라 이렇게 했던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6조라는 것은 그냥 훅가시락 하나요? 예. 일본 말이야. 부풀려서 뭐 부풀려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실제로는 1조만 주면은 자기들이 뭐 소송 취하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1조도 아니에요, 사실은. 1조를 불렀지만 협상에 나섰으면 그렇죠. 우리가 협상에 나섰으면 더 깎을 수도 있었던 맞아요. 돈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통 흥정할 때도 일단 네. 뭐 크게 불러보고. 근데 우리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대응했던 그 10년 세월을 한동훈 개인이 이제 된 지가 석 달밖에 안 된 친구가 다 자기가 했는 거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자기가 했던 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지금 언론에서는 또 그걸 또 빨아주고 있고. 동아일보 특히. 아니 그 동아일보도 동아일보인데 제가 그 하나 사진 하나 보내드린 게 있는데 네. 연합뉴스에 이게 그 저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언론을 보면서 좀 약간 놀란 게 야 이렇게까지 뭐 열심히 해주는구나. 뭐 열심히 그냥 이거 보면은 아이고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론스타에 3천억 원 배상하라고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못 준다. 본인이 뭐 구국의 영웅인 그래서 것처럼. 피 같은 세금은 한 푼도 줄 수가 없습니다. 저건 지난 시간에 내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대로 차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언론들이 마치 그 한동훈이 이제 구국의 영웅이다. 심지어 우리를 심지어 어떤 기자는 월드뱅크를 만나고 온 게 그거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 그때 미국에 간 말도 안 돼. 월드뱅크가 어떤 데인데? 야 변기 사러 갔어 변기. 월드뱅크에 변기를 사? 아니 왜 그때 우리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변기 사러 간 거 같다 그랬죠. 한동훈이가 진짜 그렇게 고국의 결단을 해서 다음 대권 주자가 되면 저는 대권 주자가 되고는 않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금 월드뱅크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애초에. 다른 나라 어려운 나라 구호해주는 네, 그런 데요. 근데 지금 익시드가 뭔지 그 지금 그 론스타가 실제로 어떤 데인지도 우리 국민들이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걸 또 따라서 쓰는 기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제가 그 일부 기자들 만나 가지고 네네. 이게 다르다. 제가 주장하는 바가 지금까지 지금 주장하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 논리는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그 금융은행을 살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계속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결과를 맞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 아까 이야기 5가지 그 이유 중에 그거는 이제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의 그 연방법원에다가 직접 개인 자격으로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 개인이 했잖아요. 소송을 해놨고 그 개인 자격으로 해놨는 것이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긴다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 하면은
여기 밝혀졌지만은 외환은행을 자기들이 사고 팔아가지고 1조 3천억 주고 사가지고 한 6조 가까운 돈을 남겼고 갔어요. 배당까지 다 팔은 것까지 싹싹 가져갔죠. 하면은 예. 한 4조 이상을 벌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4조 벌었는 것을 토해내야 됩니다. 토해내라고 그렇죠. 우리가 할 한수를 수 지금 있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우리 논리가 불법으로 투자해가지고 맞습니다. 불법 투자금으로 원천적으로 잘못됐던 잘못된 거니까. 거 수익을 얻어갔으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내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진짜 국민 재산을 그렇죠.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겁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 먹튀 때문에 우리 얼마나 사람들이 그 고민들하고 불분을 그렇습니다. 토해냈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래서 그 우리가 못 이긴다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3천억이 한 4천억 되는 돈이 이거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왜 안 줘도 되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법으로 투자했고 우리나라 법에 의해 가지고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안 맞습니다. 준다 까는 내가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 주면 안 된다. 아니 지금 근데 저 얘기가 있잖아. 한동훈은 실제로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못 줍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람쥐 뭐 이렇게 되는 얘기야 실제로. 야, 이 형도 재미가 없을 때가 있네. 이 형도 재미없을 때가 있어. 못 줍니다 다람쥐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걸 내가 안 받아주니까 이상해지네. 내가 받아줄 거.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는 조금 있으면 법무장관 끝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때까지 열심히 장사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이미지만 좀 쌓아올리고. 예.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랬는데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했는데 근데 소기의 성과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 자체가 성과고 뭐 이러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에 알렸고 우리 국민들의 의지를 갖다가 푹돋게 했고 네. 이랬다. 이런 식으로 할 거라고. 뻔히 보여 그러니까요. 그림이. 제가 다음에는 좀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네. 뭐 김성수 TV에도 한번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해서 그렇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는 게 이 네. 우리 제가 해놓은 소송에 이 모든 거를 커버하는 키가 거기 들어 있어요. 네. 그 핵심 내용을 한번 내가 정리를 해서 네. 이게 아주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은 이게 이런 방법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가장 쉽게 설명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뭐 제가 설명했는데 그래도 또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번에 판결이 제로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배상할 금액이 제로였습니다. 없다라고 그렇죠. 나와야 되는 건데 그 소수 의견처럼 네. 나와야 되는 거였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건 증거예요. 증거입니다. 네, 증거고 완벽하게 증거예요. 이거는 또 판례로 남아요. 그러네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 정부가 솔직히 말해서 이 판례로 남기려고 했던 것일지도 몰라. 다음을 좀 추경호가. 위해서. 이거 지금 많은 건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제가 뭐 일일이 열거는 다 못하는데 상당한 숫자가 지금 중재 재판에 지금 가 있고 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추경호 한덕수가 핵심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총리 부총리를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지도 몰라. 그 당시에 그때 이게 지금은 2,800억이지만 뭐 앞으로 그렇게 쭉 이 사례에 입각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먹튀하는 놈들을 갖다 막았던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물어주게 된다면 그렇죠. 그게 얼마가 될 거야? 5천억, 뭐 2조가 몇 조, 될지, 그렇죠. 20조가 될지 어떻게 알아? 맞습니다. 진짜 이게 판례가 되면 진짜 문제네요. 적어도 론스타 관련된 내용은 지금 그 어느 뭐 아까 레가시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걸 사실이라고 들으면 안 된다 저는 말씀드리고 감히 안흥구 TV에서 지금 밝히는 이 내용만이 진실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뭐 한동훈처럼 취소를 내가 하겠다 하는데 뭐를 근거로? 그러니까 뭐가 없잖아. 지금 제가 제시하는 그 내용 아니면은 네네. 취소 자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말로 그냥 떠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진짜 쇼인데 정치 쇼하고 있는 건데 그 정치 쇼를 갖다 무려 뭐 1시간 가까이 그렇게 해놓고서 그거 비판하는 기자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안원거 TV에서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알아야 면장을 하는 거죠. 몰라도 최소한 질문을 하는 용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기자의 역할이 그런 거고요. 사실. 진짜 그 질문 하나 갔으면은 네. 한동훈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 아니 뭐 한동훈 씨는 나왔던 그러지 거. 않을까? 이렇게 기자가 질문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해 보세요. 계속. 그 특유의 그 말투 있잖아요. 기자한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기자한테 또 그렇게 왜냐하면 안 해요? 자기가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들이거든. 국회의원은 자기를 갖다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여기는 먹이를 던져주는 사람이야. 그렇게 안 하고 어느 신문 기자님이시죠? 앞으로 예. 국물도 없어. 김성수? 예, 김성수 기자님. 예.
그러니까 이제 표적 이미 표적. 설명한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요걸 거예요. 딱. 그래놓고 이제 적어놓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털겠지. 정말 너무하네. 야. 근데 사실 이제 오늘 그 론스타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이게 코너였어요. 코너를 처음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지금까지는 코너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 기사들이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뭐 전부 다 막 마치 구국의 영웅처럼 네. 기자들이 이렇게 기사를 써대니 이런 기사에 진품 명품. 그러니까 점수를 좀 매겨보자. 그래요? 몇 점을 뭐 주실 수 있냐? 아니면 몇 원을 주실 수 있냐? 그거 재밌네요. 네. 그런 거 올려주면 제가 점수를 그러면 아까 그 저기 사진 빨간펜으로 짝짝 그려주세요. 네, 미리 아까 했어야지. 요 기사 제가 그러면 그 연합뉴스 아까 그 캡처했었던 기사 네. 요 헤드라인을 보시면서 그 뭐 얼마를 좀 그 평가 점수를 주신다면 평가액을 아까 뭐 한동훈이 뭐 네. 피 같은 세금 줄 수 없다. 예, 그 기사에 대해서 얼마를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사를 산다면 그 한동훈이를 완전히 빨아줬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그 내용 자체를 그 안에 쓴 게 아니라 저거는 완전히 한동훈을 키워주는 네. 거거든요. 그렇죠. 그 약간. 한동훈이가 정말 구국적인 결단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노력하는구나. 내용은 뻥이죠. 뻥이니까 뻥이니까 빵점. 빵점. 저는 거기에 제 점수는요. 네. 마이너스 100점. 마이너스로 네. 예. 뻥 정도가 아니라 빵이다. 네, 저거는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네네. 국민들의 그 재산을 뒤로 빼돌리는 그런 음모까지 덮어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마이너스 100점. 그렇습니까? 예. 사실 이제 금액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오늘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점수와 금액이 좀 섞여 있긴 한데 네. 저는 여기에 그 평가액을 좀 매긴다면 그 저희가 이번에 그 4억 3,300만 달러를 마이너스 네. 를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딱. 야, 이게 그 정도 좀- 마이너스 좋아요. 예, 예. 전 요렇게 그 예. 금액만큼. 근데 좀 예. 재밌게 얘기해 보죠. 그게 안 돼. 그게 왜 안 되냐면 추워서 1시간 동안 이렇게 벗고 있었더니 입이 지금 돌아갔거든요. 아니, 사실 이제 방송 장비가 있는 데가 네. 약간 에어컨을 늘 틀어놓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추워가지고 지금 지금 근데- 열심히 가열차게 준비했는데 지금 다 소름 돋아가지고 지금 제일 두꺼운 살이 닭살이 돼 있어요. 죽겠어요 지금. 거의 닭다리가 이렇게 와 어마어마한 닭다리입니다. 안 벗는 삽니다. 이러면 예, 지금 원래 분노를 시작해. 또 보여주라고? 진짜. 자, 이게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그 더 탐사 그 압수수색에 분노하면서 언론 탄압 반대. 아니 근데 예. 우리 시간이 다 갔어. 우리 이슈가 더 많았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9시쯤 되면 더 탐사로 다 가세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오늘도 그러겠지. 진짜. 하나만 내가 더 말씀드릴게요. 이 그 론스타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 미국 연방 법원에다가 내 개인 자격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제 소송만 제기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제가 했잖아요. 네. 이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각 부처 해당 우리 정부 부처가 있잖아요. 기재부, 그다음에 금융위, 그다음에 국세청, 그다음에 외교부, 그다음에 법무부. 예. 그다음에 국무조정실까지 내가 민원을 다 부처 민원으로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공무원들이 하는 짓거리가 내가 참 짓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짓거리란 말도 너무 좀 미안하고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막 뭐 개X 소X 이러면서 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유튜브에서. 인간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런 사람들이 노는 거고 네. 우리는 그래도 좀 더 품격 있게 가야죠.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무원들한테 민원을 제기했으면은 그 민원이 이 국가를 위한 민원이죠. 가치, 그렇죠. 이 개인이 이렇게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국록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일처럼 나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민원을 갖다가 서로 안 하려고 핑퐁을 치는데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겨우 지금 그 받아들이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예.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는 식으로 다른 부처로 전부 다 서로 핑퐁 치는데 이 공무원들이 이게 이 친구들이 공무원으로 놔둬서 되나 할 정도로 제가 후배들인데 너무 지금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이름 적어. 이름 적어줘. 이름 적어두세요. 네. 그리고 다 기억해두면 이름 적는 게 제일 무서워 공무원들은. 맞아요. 근데 전부 다 지금 그 처음에 이 외교부를 보냈더니 이제 휴스턴 영사관으로 이제 네. 갔어요. 이게 민원이 갔는데 거기서
아 이거 우리 거 아닙니다 하고 했다가 저하고 같이 하는 친구가 직접 전화해가지고 난리를 쳤더니 다시 이제 자기들 거 하겠다고 해가지고 외교부로 지금 와서 지금 외교부에는 안착이 됐는데 일단은 자기 거 아니라고 발뺌부터 하고 보는 거야. 아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 아까 한동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피 같은 세금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1원도 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존심이 상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4천억에 가까운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농담식으로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이제 뭐 시청이나 구청이나 어디다 전화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게 사람 목소리보다 잠시만요. 띠리리리리리리 왜 그 소리만 듣고 예, 그거 저희 아니고요. 자, 돌려드릴게요. 띠리리리 이 소리만 제일 많이 듣는다고 하잖아요. 예, 예. 형 이렇게 안 도와줄 거야? 그래서 나는 옷도 벗었는데.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정말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네, 제가 네. 정말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요번에 이 다부처 민원 움직이는 거 보고 끝까지 추적을 하고 계속 독려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좋습니다. 예. 저기 송달은 되신 거예요 지금 예, 론스타한테? 송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송달 중. 그 송달 중은 이제 그 미국에서는 직접 우리가 송달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을 사서 네. 송달하고 그 송달하는 경위까지 다 증명을 갖춰가지고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예.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이 바로 직접 송달하잖아요. 예. 근데 그 여기는 원고가 송달하도록 그 법원에서 송달하라고 우리가 받았고 네. 그걸 지금 송달 중에 있다. 그럼 송달되면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갈 다음 주 겁니다. 추석 전쯤입니까? 아, 추석 좀 일단 추석 이후죠. 그럼 거기서 이제 21일 만에 우리한테 그 답을 해야 돼요. 어. 그 우리한테 론스타가. 답을 하는 게 법인 론스타가 네. 법원에다가 자기들을 입장을 답을 하지 않으면은 네, 이제 네.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하게 돼 있다. 이기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지금 돈을 안 줘도 됩니다. 그걸 그렇죠. 근거로 해서 돈도 안 주고 예, 예. 그다음에 소송을 다시 그 동안에 우리가 그 4조 얼마를 네. 자기들이 벌어간 것까지 다시 다 토해내야 하니까. 토해내라. 다 소송을 환수해라.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날 진짜 왔으면 좋겠네요. 정말. 그러니까요. 와. 그리고 이게 우리 온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야 그러니까요. 되고 네. 각 정부가 나서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피 같은 세금을 아끼려고 개인이 나서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이거 갖고 쇼를 하고 있으니 그 피를 화투의 피로 생각하는 거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똥이네. 이건 똥이네. 예, 화투의 예. 똥이네. 쌍피 박입니다. 피박입니다. 예. 그때 피는 그 우리 그 벼에 섞여서 크는 피 네. 그거 아시나요? 네, 알죠. 너무 올드하다. 배우신 분입니다. 배우신 분이에요. 예. 역시. 피 뽑아야 돼. 예, 그래. 아유, 받아들여야지. 그래. 네, 피 뽑자. 예. 알겠습니다. 좀 뽑겠습니다. 받아줘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기 담당 PD인데 네. 빨리 끝내라고. 이것까지 나왔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빨리 더 탐사를 가셔야 하기 예,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 어떻게 보면은 이정표고 또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 뭐 오늘 간단하게 좀 뭐 마무리 멘트 좀 해주신다면 뭐 예. 피 같은 세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게끔 우리 안원구 청장님을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네. 지금 좋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그 김성수 TV를 좀 키우고 예. 마이크를 좀 키워놔야 네, 네.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한테 전파가 되고 그렇죠, 그렇죠. 또 안원구 TV도 커야 네, 네. 그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죠. 하는 게 지금 요즘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마이크가 작으니까 이게 전달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이 황금 같은 얘기는 3만 명이 채 안 되고. 그럼 맨날 욕설하는 거는 막 50몇 명. 그러니까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 네. 댓글은 선풀만. 예. 앞으로는 다 적어놓을 거야 이름. 예. 사실 적고 있어요. 이름 저는 적어, 또, 이름. 적고 예.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승훈이 잘했어. 영광이죠? 승훈이 잘했어. 추운데도 불구하고. 영광이죠?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재밌는 안원구 TV 저희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8시 15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입니다. 물러갑니다. 안녕.